네, 오늘은 한글에서 표 기능 다루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음, 뭐, 한글에서는 워낙 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표를 좀 빠르고 편하게 작업하는 걸 좀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의 가장 기본인 단축키를 이용해서 표를 만들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꾸미기도 한번 해볼게요. 표 단축키에서는 셀 선택할 때, 그러니까 표 안에 있는 셀을 선택할 때 F5라는 키를 이용하실 거고요. F5를 한 번 눌렀을 때 또는 두 번 눌렀을 때, 세 번 눌렀을 때 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셀 선택을 좀 편하게 해보실 거고요. 표를 만들고 나서는 너비 조절, 높이 조절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표의 크기 조절할 때 보통은 마우스로도 많이 하지만 표가 좀 길어지거나 좀 내용을 많이 써야 될 때는 그 컨트롤하고 방향키, 키보드에 화살표 4개짜리 있습니다. 컨트롤하고 방향키를 잘 활용하셔야지만 좀 속도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단축키를 사용할 때는 화면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말로 F5 그리고 뭐 컨트롤 키, 방향키 중에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위 아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나오는 자료는 교약사에서 한글 2014로 문서 꾸미기라는 책에 있는 샘플 예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교재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교재를 가지고 배우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길 거라 믿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선 샘플 예제를 보면은 네, 샘플 예제가 여기 있네요. 요런 결과물을 만들 거예요. 가장 단순하긴 하지만 여기에는 표 너비도 필요하고 높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도 그었고 또 표 안에 셀 그 면색도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우선은 제목을 먼저 쓰시고 표를 아래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표 테두리를 클릭을 해보면 네, 지금 제가 화면을 작게 해놔서 표 테두리를 클릭해 보시면 표 테두리는 이런 부분을 말해요. 이런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상단에 표 메뉴라는 게 나오고요. 표 오른쪽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활용할 때는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가 좋고요.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을 해 놓으시게 되면 내용을 입력하고 표를 입력하고 또 표 아래에 내용을 입력할 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잘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그럼 이게 몇 줄의 몇 칸인지를 우선 알고 있어야지만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줄로 따지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여덟 줄이고요. 칸으로 따지면 한 칸, 두 칸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칸으로 하시고 요 아래는 이쪽하고 이쪽은 셀 나누기를 이용해서 다시 두 칸으로 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셀 나누기도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8칸에 두 칸, 8줄에 두 칸짜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세문서에다가 표 만드는 기능은 입력에 있습니다.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왼쪽에 표가 있고요. 표에서 저는 이제 보통 위에 거를 많이 눌러요. 그래서 입력의 표, 요 그림 있는 부분을 누릅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8줄에 두 칸짜리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8줄에 두 칸을 하고요. 기타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 있습니다. 요거를 해놓고 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마우스 끌기로 직접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 다 체크가 아니고요.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체크를 없애주시면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표가 알아서 어, 그 문서의 넓이에 맞게 커질 거예요. 제 거는 자동으로 좀 많이 커졌네요. 잠시만요.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제로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게 너비 조절이 좀 크게 된 상태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이제 내용을 입력하시게 되겠죠? 근데 제목을 또 입력을 안 했어요. 제목을 뭐 나중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커서를 지금 글자처럼 취급했기 때문에요. 커서를 여기 앞에 표 앞에 두시고 엔터키를 치면 표가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표 앞에 근데 클릭을 할 때 이렇게 화살표가 있을 때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다시 빈 공간 누르시고 표 바로 앞에 네, 요런 데서 클릭을 해주셔야지만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제가 한 2번 정도 쳐볼게요. 제목을 입력할 거라서. 그러면 이제 위에 이렇게 자리가 남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목을 입력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반대로 하는 경우에도 표 앞에 커서를 두시고 엔터키를 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글씨를 드래그를 하고 가운데 정렬하시고 글씨를 저는 크게 하고 뭐 글씨체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제 내용을 입력할게요. 근데 표가 너무 작아요. 조금만 크게 하겠습니다. 표 높이가 항상 작다 보니까 글씨 쓰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표 테두리를 클릭을 합니다. 제가 이런 테두리에서 클릭을 하면 표 바깥쪽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아래 부분에 있는 이 조절점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제가 올려볼게요. 올리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화살표가 2개짜리로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드래그를 하셔야지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제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나요? 화살표 2개짜리. 네. 그리고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 표 전체의 높이가 똑같이 조정이 돼서요. 보기 좋게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표 바깥 클릭을 하시거나 키보드에 ESC 키가 있습니다. ESC를 눌러서 취소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선에다가 두시면 선 이런 부분 있죠. 이 가운데 선에 두시면은 또 화살 표시가 2개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눌러서 또 표 칸에 너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내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입력한 기능을 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돼요. 네, 여기 입력을 하시고 결과물에 보시면 검사 항목 같은 경우는 2줄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3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엔터키 치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2줄을 만들 거라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엔터 치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아병원 본우동 앞에도 클릭을 하시고 그 밑에 평일 이 부분 아래도 쓸 거라서요. 내시고 엔터키 치시고 점심 뭐 이렇게 내용은 써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3시 00. 또 엔터키 치시면 주말 이렇게 되겠죠. 조금만 써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오른쪽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쪽이 엔터키를 치면서 내려갔기 때문에요. 같이 벌어지면서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이 된 거예요. 이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위에 보시면은 표 메뉴에 보시면은
내용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때문에 표 셀 안에서 항상 가운데 정렬, 위 아래를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위에 내용 정렬 눌러보시면 세로 기준으로 세로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만약에 나는 뭐 내용을 뭐 쓰지 않고 그냥 글씨가 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럼 세로 위로 정렬을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커서가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셔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끝에 가서 커서 두시고 엔터 치고 이렇게 써 내려가셔도 된다는 뜻이고요. 그냥 내용 정렬해서 세로 가운데 해놓으시고 엔터키 치면서 쓰셔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신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결과물을 보면 또 선도 그어져 있고 조금 그 너비 조절이랑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렬이 이 칸 나눈 게 있죠. 지금 제 거는 칸이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한번 없애 볼게요. 네, 지금은 안 나눠진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나누는 기능은 한 셀만 할 때는, 그러니까 요 셀만 이렇게 나누고자 할 때는 커서가 그 셀 안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눌러서 화면이 네. 그 셀 나누기라는 기능을 들어가시면은 줄수 칸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칸수 그래서 반 나눌 거면 한 칸, 두 칸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요. 칸수는 두 칸 하시고 나누기 하면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근데 이제 세 줄을 할 거기 때문에 마우스로 그냥 요 셀에 편하게 두시고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잘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눌러서 셀 나누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네, 칸수는 똑같이 두 칸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나누기. 그리고 빈셀 클릭이나 ESC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나눴는데 반대로 합쳐야 될 때 있어요. 지금 요 셀하고 네, 커서를 요 안에 두시고 편하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다시 합쳐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눌러서 셀 합치기를 누르시면 더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하시려면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합치기는 M, 나누기는 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 드래그를 하고 알파벳 M자를 누르면 합치기가 되겠죠? 여기도 드래그를 하시고 M자. 다시 나누기를 해볼게요. 요 마지막 세 줄을 드래그를 하고 나누기 단축키가 S였어요. S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누기가 뜨고요. 원하는 상태로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경계선에 마우스 두시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너비 조절을 하시고 나머지는 내용을 채우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F5라는 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커서를 어디에 두든 아무 데나 한번 더 보시고요. 키보드의 맨 윗줄에 F5라는 키가 있어요. F1부터 F12까지 있는데 F5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네, 제가 F5를 다시 누를게요.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이 되는데요. 제가 F5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결론은 두 번을 누르게 되면 빨간 표시로 보여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연결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마우스를 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죠. 이제 키보드를 해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는 이제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 그러니까 방향키 화살표 4개짜리를 자유롭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잠시만요. 네, 하다가 조금 말이 꼬였어요. 다시 좀 할게요. F5를 한 번 누른 상태에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F5를 한 번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상하 좌우로 누르시면 이렇게 셀 선택이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기가 좋고요. 제가 F5를 두 번을 누를게요. 한 번 더 누르면 두 번이 되겠죠? 그래서 빨간 점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시면 연결이 되고요. 위로 누르면 다시 위로 가면서, 왼쪽을 누르면 왼쪽, 오른쪽 누르면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셀 선택을 기준으로 방향키가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마우스 드래그 대신 F5를 눌러서 방향키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커서를 검증 기간에 놓고요. F5를 두 번을 누르면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고 아래쪽 화살표를 반복해서 누르면 돼요. 또 오른쪽 화살표 누르고, 네,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마우스로 검증 기간부터 드래그를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F5를 한 번, 두 번 눌렀어요. 한 번 더 누를게요. 세 번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돼서 표가 길게 작성을 해야 될 때 내가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F5를 세 번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 F5는 커서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표 안에 어디에 있든 상관없고요. F5를 세 번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방향 키를 조절을 해 볼게요. 상하 좌우를. 컨트롤 키 누르고 위로 제가 방향 키를 누르면 줄어들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 키를 아래로 여러 번 반복해서 누르면 같이 이렇게 커지고요. 오른쪽으로 방향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커집니다.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줄어들고요. 다시 위로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표 조절을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이거는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만 해놓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도 세로는 같이 따라다니고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축소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너비 조절이, 높이 조절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선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조절이 되면서 나머지는 따라다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하나 더 한다면 Shift 키가 있어요. Shift 키는 자기 혼자 조절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Shift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조절을 해볼게요. 왼쪽으로 하게 되면 자기 혼자 놀아요. 위로 가게 되면 지금은 위로는 안 돼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나 혼자 놀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제 이렇게 해놓으시고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꾸미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선하고, 그래서 우선은 테두리에 선을 접을 거고요. 테두리의 선이란 얘기는요, 여기 전체 선도 접오고요.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 여기 검증기간 노란색을 기준으로 여기에도 지금 두 줄로 바뀌어 있어요. 네, 여기도 바뀌어 볼게요. 우선은 전체에 테두리를 주기 때문에 드래그를 다 선택을 해주시면 현재 이 영역을 하나로 인식을 하면 돼요. 하나로 인식하는 거에서 위, 왼쪽, 아래, 네, 오른쪽. 네, 왼쪽, 오른쪽도 헷갈리네요. 이렇게 테두리를 기준으로 선을 주게 돼요. 그래서 선 기능은 메뉴에서도 줄 수 있지만 버전 상관없이 계속
한글을 쓰신다면 오른쪽 버튼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요, 셀 테두리 배경에 가시면 각 셀마다 적용, 셀에 테두리를 줄 거예요. 가시고 테두리를 굵은 걸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실선에 해당이 되고요. 굵기는 여기서 조절해 주시고 색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0.12mm니까 한 0.4로 한번 해볼게요. 색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테두리 부분이기 때문에요. 방법은 바깥쪽을 체크해 주시면 테두리 전체가 될 거고요. 아니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4번을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좀 빠르게 바깥쪽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사각형이 진하게 된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설정하시면 ESC를 누르겠습니다. 테두리가 진해진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도 다시 선을 이중으로 그어 볼게요. 그러면은 드래그를 이렇게 하신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또 헷갈리네요. 오른쪽만 2줄을 그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드래그한 영역에서 오른쪽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에서 각 셀마다 적용. 선은 이중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이중선이 있네요. 이중선을 해놓고 굵기는 너무 굵으니까 조금 얇은 걸로 다시 해볼게요. 네.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오른쪽만 할 거기 때문에요. 우리 오른쪽 표시는 얘만 오른쪽에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을 딱 누르면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오른쪽 눌러놓고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안 된대요. 잠시만요. 근데 제가 뭐 안 바뀌었나 봐요.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아까 이중선이 선택이 안 돼 있었나 봐요. 해놓고 오른쪽 다시 누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됐네요. 아까 이 클릭이 잘 안 됐었어요. 설정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됐죠? 근데 요즘에 또 나오는 표를 보면 좀 뚫려있는 표를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교재하고 좀 다르게 여기에 선을 없애보고요. 오른쪽에 이쪽도 선을 한번 없애볼게요. 네,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다시 드래그를 해서 이 전체 영역 안에서 왼쪽하고 오른쪽만 선을 없애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이 영역 안에서 오른쪽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 선을 없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선 없음을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선 없앨 때 쓰는 기능입니다. 선 없음을 누르시고 왼쪽하고 오른쪽만 선을 없앨 거예요. 차례차례 눌러주시면 선이 없어졌습니다. 설정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이 없어졌죠. 이렇게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선을 만들기도 하고 선을 없애기도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에 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하시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위에 옵션에서 색은 이걸로 하셔도 편하게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이 면색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똑같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다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배경이라는 기능이 또 같이 있어요. 배경을 누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면색입니다. 면색을 눌러서도 또 색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색을 없애려고 그래요. 드래그를 하시고 도구상에서는 색 없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색 없음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버튼으로 하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색 채우기 없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배경에 이렇게 해서 색을 없애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서는요, 단축키 F5를 좀 많이 활용하시고, 컨트롤하고 방향키로 표 높이, 너비 조절도 하시고, 좀 따로 노는 셀을 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 대신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의 기본 기능을 다뤄봤습니다.